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의 막판 추격세가 지금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총선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이런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전투표율이 높아서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렇지만 한국리서치에서 분석한 결과는 딴판이었습니다. 호남과 서울을 제외하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던 시군구에서 사전투표율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득표한 곳일수록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더 낮았습니다. 한국리서치는 8일 사전투표율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2년 전 지역의 특성이 현재까지 비슷하게 이어진다고 봤을 때 2년 사이에 지역의 특성이 그렇게 바뀌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호남과 서울을 제외하면 민주당의 지지세가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사전투표율이 낮고 국민의힘 지지세가 높은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높았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이 민주당에 절대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죠.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는 지역별로 볼 때 전남이 41.19%, 전북이 38.46%, 광주가 38%에서 38% 등 호남 지역 투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이 사전투표율 전국 상위 3지역을 모두 차지한 셈인데 늘상 그렇게 호남 지역은 사전투표율이 늘상 높아왔습니다. 호남 지역이야 투표율이 높건 낮건 어차피 한 곳으로 몰리니까 우리가 굳이 신경을 쓸 필요는 없는 지역입니다. 반면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영남은 사전투표율이 낮았습니다.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25.6%에 그쳤고 부산도 29.57%에 불과했습니다. 이 밖에 울산 30.13%, 경남 30.71%, 경북 30.75%, 부울경 역시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여야 양쪽에서 전략적 요충지로 꼽는 서울의 경우 사전투표율은 32.63%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야권에 유리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자치단체별로 들어가니까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대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높은 곳일수록 사전투표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의미입니다. 대선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이 후보 득표율과 사전투표율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29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의 득표율이 높을수록 사전투표율이 낮았다는 얘기입니다. 인천 경기에서는 마이너스 0.698이었고 대전 세종 충청에서는 마이너스 0.693, 대구 경북에서는 마이너스 0.457, 부울경에서는 마이너스 0.566, 강원 제주에서 마이너스 0.512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서울이 플러스 0.21로 광주 전라가 0.408, 서울과 광주 전라에서만 이 후보 득표율과 사전투표율이 양의 관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과 호남에서만 이 후보가 득표를 많이 한 지역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았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권자의 평균 연령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사전투표율이 높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리서치는 시군구별로 볼 때 20대, 30대, 40대의 유권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사전투표율은 감소한 반면 60, 70대 이상 유권자 비율이 높은 곳일수록 사전투표율이 증가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높은 사전투표율이 국민의힘에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해지는 분석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자체 분석으로는 초박빙 지역이 55곳에서 60곳으로 늘어났고 한강벨트와 야당 강세 지역이었던 서울 도봉, 강동, 양천, 서대문 지역 등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충청권에선 지지도 결집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부산 경남 낙동강 벨트에서도 박빙 우위로 전환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초박빙 지역에서는 지지율이 역전되는 골든크로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강남 일부 지역에 대해서 초박빙 지역으로 분류한 데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심지어 국민의힘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배현진 의원의 지역구까지 초박빙이라고 주장해 신빙성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서 최근에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인용되고 있는 여론조사는 모두 4월 3일 이전의 자료이고 깜깜이 기간인 4월 4일 이후부터는 급변하는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현장에서는 여론조사보다 추세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고 19대 총선 못지않은 열기를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여론조사보다 추세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아마 여의도 연구원에서는 계속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9대 총선 못지않은 열기를 보인다고 주장했는데 19대 총선이라 하면 2012년 이명박 정권 말기에 박근혜 비대위 체제로 치러졌던 총선입니다. 당시 총선에서 152대 127로 박근혜 비대위 체제의 새누리당이 한명숙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압승했습니다. 홍석준 부실장이 19대 총선을 언급한 것은 내부적으로 그만큼 지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홍 부실장은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에 대해서도 우리 당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판단한다. 한동훈 위원장과 후보 254명 모두 사전투표 첫날 투표했고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도 지금 상당 부분 해소돼서 보수층에서도 역대급으로 많이 참여했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악재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총선을 하루 앞두고 또 이재명 발 악재가 터진 것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수원정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이대생 성상납 관련 발언에 동의한다는 표시를 했다가 다급히 삭제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환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과거 미군에게 여학생들을 성상납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영상을 담은 게시물과 함께 역사적 진실에 눈 감지 말아라 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1시간 만에 삭제했습니다. 이것이 이 대표의 SNS를 갈무리한 사진입니다. 사진은 김환란의 친일 반여성 행각을 직시하며 역사 앞에 당당한 이화를 바라는 이화인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이라고 적힌 프랭카드를 들고 있는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그 아래 창에는 김준혁 논란의 대반전, 나의 이모는 김환란의 제물로 미군에 바쳐졌다, 정은 터졌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역사적 진실 앞에 눈 감지 말아야 한다고 글을 썼던 것은 이 부분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준혁의 주장이 맞다는 동조인 셈입니다. 이 대표가 링크한 영상은 이날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열린 김환란의 친일 반여성 행각을 직시하며 역사 앞에 당당한 이화를 바라는 이화인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한 60대 여성은 이모가 잔디밭에 미군과 앉아있는 사진을 봤다. 여대생들이 미군들과 커플이 돼 집단 미팅을 하는 것 같은 사진이었다. 김환란에게 걸렸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 김환란의 희생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의 이 같은 게시글은 이화여대 김환란 초대 총장이 미군들에게 학생들을 성상납시켰다고 발언한 김준영 후보를 옹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글과 영상이 게시되고 삭제된 과정과 관련해서 실무자의 실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올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인데 이 대표의 책임 떠넘기는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상태죠.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에 대한 이 대표의 침묵은 결국 동조였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눈을 의심할 만한 사안이다. 김준혁이란 사람이 했던 쓰레기 같은 생각과 말들이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했을 때 대한민국에 적용할 만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박정아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김 후보의 망언을 규탄하는 이화여대생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던 이 대표가 김 후보를 옹호하는 척의 목소리는 역사적 진실이라며 공유한 것으로 이 대표의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김준혁이 2년 전 출간한 책 내용 중 공민왕과 태계의 성생활이라는 부분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변방의 역사라는 제목의 책에는 유달리 성적인 표현이 많았는데 태계 이황 선생을 두고 성관계 방면의 지존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전승된 설화를 보면
퇴계 이황의 앞마당에 있는 은행나무가 밤마다 흔들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조선 숙종의 후궁이자 영조의 어머니인 숙빈 최씨를 언급하면서 몸매가 장난이 아닌 것이다. 기록에 보면 숙빈 최씨는 육덕이 풍만한 몸매였다고 한다. 숙종은 볼륨감 넘치는 숙빈 최씨 몸매를 보고 마음이 동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퇴계 후손들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김 후보의 공천 취소를 요구했고, 안동 유림단체에서도 나라 일을 하려는 정치인으로서는 자격 미달이라면서 사퇴를 촉구했지만 이재명 대표 여전히 하루만 더 버텨라 이런 식입니다. 저런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것은 역사적 사명이기도 합니다. 투표를 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감사합니다.